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좀 저조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또 매니저님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라서 오늘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특히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익절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목표가를 터치해서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근데 네.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정치 인물주에 좀 수급이 집중된 모습이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인 에이텍은 또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1차 목표가를 33,500원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37,000원 라인대를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36,650원까지 올라가서 2차 목표가를 조금 남겨둔 채 네. 살짝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익절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가 설정해 드렸던 33,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7,000원 라인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1차 목표가로 선정해 주셨던 33,500원을 익절가로 오늘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또 짚어주셨던 네.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CD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리뷰하는 종목들은요,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리뷰 안 하고요. 7월달까지 딱 한 달 정도 기준으로 올라갔던 종목들만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ICD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7월달에 아예 싸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1차 목표가는 그 당시에 돌파를 했었고,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17,000원 라인대가 오늘 돌파를 해가지고 네. 혹시 보유자의 관점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ICD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2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17,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늘 종가상 익절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요. 19,000원 라인대, 여기 상단에서 보이지 않는데 19,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3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종가상 17,000원 라인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CD까지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해봤습니다. 이제는 바로 어제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것부터 만나볼까요? KMW 먼저 네, 만나볼까요? 일단 5G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KMW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네. 좀 시장 여파로 오늘 한 1, 2% 정도 좀 살짝 조정이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 1,200개 종목 중에 거의 1,100개 가까운 종목들이 다 일제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KMW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신 3사, 통신 장비 3사에 모두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향 매출은 100%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전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네. 오늘 KMW가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좀 시장 여파로 살짝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차 목표가로 정해드렸던 89,000원 라인대까지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2차 목표가는 9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7만 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고 네. 7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럼 좀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살펴봤던 제테마도 한번 짚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오늘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2분기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뭐 보톡스, 필러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점유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테마가 다시 한번 타점이 왔기 때문에 전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이고요. 네, 1차 목표가는 29,000원 라인대 잡아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2,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2,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으니까 손절 라인대까지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고 예, 목표가 제가 설정해드린 대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테마까지 리뷰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열어볼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거죠?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미래차 섹터입니다. 미래차 섹터, 네, 미래차 섹터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좀 가려봐야 할 텐데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지금 미래차 안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라가줬고요. 또 네. 그리고 대형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3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네. 니콜라와 그리고 현대와 협업을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미래차 안에서 섹터가 있어서 비보호로 말씀드렸고 이미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미래차 관련 섹터에 우리가 선점하자는 전략으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이 뭘까요? 네, 일단 그 섹터는요, 바로 자율주행 섹터고요. 네. 그 자율주행 안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에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요, 모트렉스와 함께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어떤 구간 지나가고 있는지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615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네. 또 마이너스 0.5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네. 왜 가져왔는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 대우에도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독일 3사에서 BMW와 아우디에도 ADAS 기술과 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4년부터 자율주행이 핵심이 들어가는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에서 하고 있는 ADAS 기능은 기존의 ADAS가 보통 추돌 방지 경보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 운전 중에 좀 졸아가지고 좀 차선을 이탈하면은 핸들이 좀 이렇게 진동이 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과 차간 거리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기존의 ADAS 기능이었는데요. 차세대 ADAS 기능으로 하이빙 경고, 그리고 졸음 방지 기능, 그리고 교통 표지판 인식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운전하면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운전자만 보여요. 그래서 운전자 핸들 앞에 지금 현재 속도라든지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또 위험 신호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지금 자율주행 레벨 3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레벨 3, 레벨 3단계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또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독일, 아우디, 그리고 BMW에 납품하고 있다.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현대차 그룹과 또 애티브에서 합작 법인 모셔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3 올해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본격화했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미래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섹터가 현재 지금 자율주행 sek터고요. 네.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자율주행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를 우리가 미리 선점하자라는 관점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출발은 하지 않았지만 기술력은 네. 입증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림으로 모멘텀 짚어봤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네.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라인 때 사실상 이제 코로나 여파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이 지금 상당 기간 거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부터 지금 8월인데 4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박스권 상단부인 4,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시 4,3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2차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대는요. 3,300원 라인대까지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가 라인대까지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거죠, 매니저님? 네,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네. 참 자주 보이는 네, 친구네요. 맞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당연히 달려야 됩니다. 당연히 달려야 한다라고 당연히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는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타점이 올 때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장이 여파로 좀 밀렸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하자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세 번째 가져왔는데요. 바로 SNS텍입니다. 네, SNS텍 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사골처럼 계속해서 네. 우려먹으면서 바로바로 네.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타점이 와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대장주인 SNS텍 현재 어떤 구간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6,150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네, 현재 1.43%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SNS 같은 경우는요, 제가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연구 개발을 중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한일 갈등의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도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타점이 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요. 제가 이날 말씀드려서 다음 날 13% 급등, 또 2차 목표가 5,100원까지 터치를 해서 이틀 만에 20% 수익이 났고 또다시 한번 타점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다음 날 11% 급등하면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코스닥 종목, 특히 IT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까지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현재가 기준, 지금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이 나올 수 있어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날은 2차 목표가가 51,000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천했을 때는 1차 목표가가 51,000원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51,000원 라인대를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 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55,000원 라인대. 이번에 이제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은 좀 더 강하게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요. 55,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때는 바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소개를 해드렸을 때 시가 라인대인 41,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설정해가지고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타점이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오늘도 SNS텍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들여다봤는데요. 너무 끝나려니까 아쉬워서 맞습니다.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MBN골드 사이트의 장이 끝나고요. 오후 네. 4시에 내일의 시장 전략, 오늘 또 시장이 변동이 나오고 전일 동안 시장이 변동이 나와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또 오랜만에 또 시장이 하락이 나와서. 근데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시장 전략만 잘 짜면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왜 기회가 되는지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장마감 방송 할 것이고 또 매일 아침에 시향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 아침마다 시황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 또 만나보시고 시장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